안녕하세요, 미부기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다음 주 CPI와 FOMC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요. 대략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제가 보고 있는 시장 주요 체크포인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볼게요. 총 4가지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중 첫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단기입평 지지에 대한 부분이고, 우선 기술적으로 시장 주요 종목들 단기입평성 지지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현대 3대 지수뿐만 아니라 QQQ, SOXX,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등 주요 종목들이 1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구글이나 마소, 메타 같은 경우는 11선을 이탈하긴 했지만 21선은 지지받고 있고요. 지금 시장을 두고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조정 후에 갈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저는 단기입평 지지 여부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주요 종목들이 11선에 이어서 21선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조정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공격적으로 상승에 배팅하는 것도 애매하다고 보는데, 공보 탐욕 지수가 현재 극도의 탐욕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최근 빅스가 시장 이정표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포 탐욕 지수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S&P 500을 추종해서 나온 수치이고요. 만약 나스닥을 추종했다면 거의 9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과열되었기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평선 얘기를 계속하면 일봉에서 21선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저는 단기입평을 볼 때 11선과 21선 위주로 보는데, 제가 보고 있는 기준은 상승이 지속되는 경우 11선 위에서 계속 상승한다고 보고요. 상승 중에 조정이 나올 경우 11선과 21선 사이에 있고,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지고 강도에 따라 추세적인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21선이기 때문에 시장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종목들 위주로 단기 입평 체크하고 있어요. 결국 시장이 여기서 더 나아갈지 아니면 조정 이후에 갈지는 기술적으로 단기 입평 지지 여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체크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하고 매크로 흐름에 대한 부분인데, 발표하고 나서 시장은 장 초반 상승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이후에 달러 인덱스와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어제 장의 조정에 대한 내용이었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화시키며 일단은 시장의 상승 재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달러를 강하게 누르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고용 관련 지표는 항상 양면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높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반대급부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올리기도 합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보다 3만 건 더 나왔다고 한들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이치에 맞지 않지만 시장이 그러한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로 끝까지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섹터 로테이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섹터 로테이션이 어제 장에서 강하게 이어졌어요. 다우와 러셀 순으로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나스닥의 빅테크의 자금이 이동하는 양상이 관찰됐는데, 이미 큰 돈이 움직인 후라서 단순히 여기서 섹터 로테이션이 종료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장에서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주식들의 급락이 있었어요. 대체로 섹터 특성상 높은 멀티플을 가졌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주식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도그 등 어제 장대 음봉 이후 수급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 채권금리도 어제 상승폭에 비해 하락 되돌림이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어제 캐나다와 호주의 깜짝 금리 인상의 여파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정도의 지표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아요. 계속 섹터별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순환매로 움직인 세력들도 목표로 하는 수익을 아직 달성했다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 시작된 섹터 로테이션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또 어제와 반대로 나스닥이 강세, S&P 500은 중립, 다우와 러셀은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당분간 순환한다고 보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신경 써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 빅 이벤트 전에 리스크 관리인데요. 미국 증시가 어제 캐나다와 호주가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에 대해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어요. 채권이나 외환 시장에서는 경제 지표나 금리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고 움직였었는데, 증시는 무시하고 모멘텀으로 랠리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증시가 다시 반응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다음 주에 CPI와 FOMC라는 빅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 21시 30분에 CPI와 코어 CPI 발표가 있고, 목요일 새벽에 금리 발표와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증시의 변동성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최소한의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등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FOMC에는 향후 연준의 금리 인상 흐름을 예측하는 점도표까지 발표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욱 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과 성향에 따라 전략 수립하고 리스크 관리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빅 이벤트 전 대응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